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 7대 도시 평균에 비해서 0.9% 낮거든요.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딴 데보다 더 심하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7대 도시 중에 부산이 최하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회의 부족, 일자리의 부족이고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추세입니다, 추세. 2013년에 8%였는데 이게 9, 10 이렇게 쭉 늘어나서 지금 11.5가 됐거든요. 부산시 청년 정책은 총 그러니까 83개 693억 중에서 314억이 일자리에 관련된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요. 2019년도에는 한 17개가 더 늘어서 42개에서 59개 정도 늘었고 예산도 그 일자리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투입되는 것을 보니까 부산시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많고 예산 편성이 많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부산시의 청년 정책 중에 부산 일자리 정보망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연속해서 시행이 되는 걸 보면 그만큼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걸 텐데, 자, 이 사업을 취업 준비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면서 그 문제를 파헤쳐봤다고 하거든요. 함께 보시죠. 부산 일자리 정보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 드림옷장 때문에 신청한다고 들어간 적 있어요. 보통 취업 공고는 어디에서 보세요? 취업 커뮤니티 카페에서 주로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공치모? 공치사? 네. 그게 제일 유명하니까.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네. 그거 한번 해볼까요?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 소장. 내려가 볼래? IBK 저축은행 잠시만 들어가 볼게요. 공채가 아니고 계약직 뽑는 것 같은데. 아까 정규직이 주 5일. 아니다, 이거 전체로 해보자. 나는 주 6일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일만 시켜준다면. 그렇죠. 저 여기요. 어디요? 인사관리. 총무. 연봉 2,200. 연봉은 2,200이면 이거 좀 저 알바해도 최저임금 올라서 부산에 집이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저처럼 부산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2,000 후반에서 3,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네요. 안 들어올 것 같다. 이게 너무 연봉이 이게 낮게 책정돼 있어서 한번 생각해볼까 하다가도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볼까?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하시는 곳으로 취업이 되면 부산에 안 있겠네요. 전 부산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도요. 지사가 부산에 있으면 정말 감사하게 올 것 같아요. 부산에 일하고 싶은데 부산이 날 안 받아줘. 직장이 있어야. 중소기업 이제으로 생각하면 일자리는 많다고 하는데 그쪽하고 제하고 이제 그런 적합성을 따지다 보니 서울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정보 시스템 뭐 이 정도. 이거는 자발료랑 뭐가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 자발료 뭐예요? 그 이제 공공기관의 규모는 얼마 정도 되고 뭐 연봉은 얼마 정도 되고 본사는 어디에 있고 이런 정보들을 이제 한 사이트에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곳이에요. 특정한 공기업을 찾아가서 확인할 필요 없이 다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자발료로 연결되는 링크네요. 네이버에 약간- 들어와서 자발료 받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그렇죠. 그래도 오늘 방문자 수가 무려 1,171명입니다. 공무원들이 한 명씩 누르고 가는. 1위 조회수 만족시키기 위해서. 즐겨찾기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이 사이트를. 솔직히 다른 이제 민간 사이트들이 워낙 잘 돼 있는 곳이 많아서 즐겨찾기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드림옷장 때문에 들어오는 거 말고는 딱히 들어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드림옷장을 실제로 사용을 해보셨어요? 네. 정장 회사 직원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옷 사이즈라던가 뭐 그리고 구두 같은 것도 다 빌릴 수 있으니까 되게 저는 많이 만족했어요. 되게 좋았어요. 꽤 여러 가지 하죠. 네,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보통 이런 지원을 받으면 이게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잖아요. 받기 힘든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고 저도 좀 받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역 청년으로 살기에 어려운 점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수도권에 그런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좀 조언을 얻고 싶으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참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주위 사람들 보면 요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진짜 정신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오는 날도 되게 많고. 얼마나 힘든지를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자다가 그냥 갑갑해져요. 약간 심장이 되게 옥죄 있는 듯이 아픈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나 직장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에 돈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 더.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생겨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안 되면은 가깝게 생각해서는 청년수당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못 받는 이유가 다 하나씩 있는데 그게 청년수당이면 사실 그런 제한은 없어지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수당이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저희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처음에 참 밝게 인터뷰에 응하던 우리 청년들이 내밀한 얘기로 가니까 표정들이 참 많이 변하잖아요.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보는 사람도 슬퍼집니다. 사실 기성세대의 시각은 그렇잖아요. 연봉이 적을지언정 그거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돈을 벌면서 해야지 너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어른들의 이런 시각을 알고는 있나요? 준비하고 있다라고 할 때 어디라도 들어가지 그러니 그렇지. 가장 이런- 많이 하는 얘기죠. 네. 어디라도 들어가지. 대다수가 이제 죽도록 일해서 무조건 많이 벌겠다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보장, 삶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제공하는 뭐 어떤 임금이라던가 일의 환경들이 그 청년들이 생각하는 저선에 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낙담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울감에 젖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하나 얘기해 보시죠. 기성세대로서. 이게 청년들이 저러는 거는 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의 문제가 있고요. 너무 잘 알아서 저러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계속 고생하다 보면 이렇게 발전하는구나라는 걸 앞에서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구나. 이걸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공감이라도 해줘야 네, 맞습니다. 그래도 남아있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감 얘기하셔가지고 좀 생뚱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작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네. 청년들과 시선을 같이 해볼 신조어 맞히기 분위기도 좀 풀겨. 신조어 자신 있으세요?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백수 뭡니까 백수? 백수는 알죠? 신조어 백수인데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백수. 뭐 흰소리입니까? 백수. 땡 시간 초과. 네. 뭐 너무 어려운 거 낸 거 아니에요? 혹시 컸는데 100만 원 수입. 야 이거 자, 생계 유지와 취업 준비의 병행으로 네. 100번을 도전해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즉 우리가 뭐 재수한다 재수, 삼수. 삼수한다잖아요. 백수를 해도 백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자를 일컫는다. 백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 실신 시대 이 의원님 뭡니까? 저기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아까 내가 한목에 먼저 바꿔줘요. 했으니까. 청년 실신 네. 시대 뭡니까? 그냥 그 자체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내려갑니다. 김현재 사무국장님 뭡니까? 힌트를 좀 주세요. 담당 작가가 당황하고 있어요. 힌트를 주셔야죠. 저희 계산은 뭐였냐면 틀리고 맞추고 틀리고 맞추고 했거든요. 짜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네, 거죠. 그렇기도 합니다. 예.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예요. 청년들이 실업 및 신용불량에 실신 시대. 복합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제 귀로 네. 담당 PD가 실망이다. 가망이 없다. 실망이다. 이 얘기를 저에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옥고 가겠습니다. 지옥고. 뭐 적으면 뭐 나옵니까? 생각 바로 생각나야지. 아까 거 써놓는 거예요? 아까 네. 거. 그렇죠. 그거 좋은 네, 거예요. 좋은 거라서. 죽어. 지층, 옥탑, 지하. 고시원, 아니, 지하. 옥사, 옥탑. 기억되죠? 고시원. 내가 그 지층이라고 했던 게 그죠, 지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묻어가 보려고. 저 또한 사실 하나도 몰랐어요. 반성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청년의 시각으로 보았는가라는 질문을 네. 던지고 이렇게 좀 가볍게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해봤는데 저 또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다시 한번 또 이제 진지하게 얘기 들어가죠. 그렇다면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지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돈을 필요로 하느냐,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느냐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부채의 문제입니다. 빚을 져가면서까지도 쓰는 돈이 무엇일까? 부산시 청년의 월 평균 소득이 134만 원이에요. 가슴이 아픈데 지출이 91만 원인데요. 이 중에서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비, 생활비, 학자금 이 순서로 좀 돼 있는데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지출을 차지하고요. 아이고. 생활비가 25예요.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주거비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보증금에 대한 문제하고 월세. 통계를 보면 전월세 보증금이 한 평 6,900만 원이고
월세가 14만 5천 원, 관리비가 10만 4천 원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제 빚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또 내야 될 것이고 청년들에게 뭐 정말 큰 부담일 텐데 이 의원님, 네. 부산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정책 뭐가 있을까요? 예, 부산시에는 이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복주택도 있고 드림 아파트, 그다음에 쉐어하우스, 그다음에 햇살 둥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단연코 행복주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신혼 부부들 또 대학생들 이 젊은 계층에게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도 한 6, 80%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것들이 어떤 좋은 정책이죠, 굉장히요. 그렇죠. 총 870호가 예, 지난해 2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는 이 320억 원의 예산 책정으로 395호 이렇게 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총 19곳에 8,206호였는데 지금 2020년까지는 2022년도까지는 1만 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참 네. 좋아요. 그런데 계획이 민간에서 즉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좀 이게 약간 그죠? 네. 이런 게 들어서면 어떻다 뭐 국내 최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부산시에 들어선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 네, 근데 지금 공사 중단된 상태거든요. 어째서요? 이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자, 부산시 청년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사업의 현주소가 어떤지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과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겁니다.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시청 앞 행복주택. 전체 의원 그거 전부 다 합의하에 동의해가지고 그 작년에 결의안을 제대했거든요. 지금 앞으로 2020년 되면 1,500세대가 이 1km 주변에 다 건립이 됩니다, 아파트가. 네. 제일 지금도 그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가장 큰 민원이 주차 문제거든요. 이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주차 문제와 또 교통 문제. 재개발로 인한 예. 세대가 15,000세대잖아요. 예. 그거에 따지면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 세대수로 보면 그렇겠죠. 예. 예상되는 그런 교통난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은 과도한 재개발로 인한 문제가 되게 컸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복주택이 아니라.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그 말씀도 일리가 계신데 네. 제가 걱정하는 뭐냐면 다른 민호택은 자기들 사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위해서 한다지만은 우리는 복리 아닙니까? 저도 토지적인 공공재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전부 다 공공성이 떠가지고 누구나도 공평하게 다 느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있잖아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계획은 특정한 좀 죄송하지만 청년을 위한다는 그건데 실제로 그게 청년을 위한 것이냐 하고 제일 중요한 생각은 게 정주성입니다. 청년이 와가지고 가면 거기서 10년, 2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선은 좋겠지만 과연 10년, 20년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 좁은 공간에 일방적으로 또 이미 우리 계획 세워놨고 설계비 뭐가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쪽이 잘못이죠. 언제 우리 세대한테 의견 물을 수도 없고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방적인 피해라고 하는데 사실 연제구에도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 말씀한 대로 저도 인정하는데 제가 뭐 제일 주안점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말이 3천억입니다. 3천억 같으면 제가 반반 했잖아요. 그 돈을 갖다 반을 갖다 이 근처에 뭐 폐공간이라든가 저 공식 있는 집을 해가지고 그런 식의 좀 그 소규모식으로 좀 해가지고 올리면은 더 효과있지 않겠나. 그럼 그 지역에 낙후된 지역도 나름대로 그 경기도 있잖아요. 그 지역 활성화되고 그게 그런 점도 있을 건데 굳이 그렇게 대규모로 가느냐. 지금 이제 그 공간을 갖다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 녹지 공간 내지 운동 공간으로 쭉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다 했는데 갑자기 뭐 그가 또 뜯어가지고 이러니까는 운동기구도 있고 그것도 그런데 우리 애들이 운동할 자리도 없고 기구도 없고. 그 정부 취지는 얘는 하지만은 다른 외곽 지역에 좀 하고 공장 옆에 좀 지어주고 여기는 정말 청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교통 편하고 병원 많고 이러니까 특히 이 장소에는 2, 4, 5동 이 지역에는 쉼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그 자리에 어느 정도가 보장이 되어 있다면 행복주택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시는 건지. 어르신들이 산책할 수 코스 있고 운동기구만 있으면 정부에서 하는 행복주택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난 내몰리지 않게 거기서만 이제 쉴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그런 조성만 좀 해주면 되겠죠. 연제구에는 공실률이 많은데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지금 이 주변에 부동산 사무소에 가보면은 공실률이 너무 많아요. 예, 직접 아마 가보시도 알겠지만 기존 분양된 아파트도 자기 집이 팔리든지 임대가 안 나와가지고 못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아파트가 좀 정부에서 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헌 아파트를 사가지고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면은 오히려 더 얼마든지 청년들한테 지급할 수가 있어요. 공급이 됩니다. 여기 짓는 비용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잖아요. 주위 시세의 60%를 하게 되면은 저기는 전세 얼마밖에 하는데 그게 자기들한테 이게 거의 안 되잖아.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논리로 반대를 또 한다고. 그게 왜 보면은 자기 이제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그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 주위에 이를 방치시키는 거에서 이 주위에 상가가 일단 피해가 많이 가고. 체육시설 필요하면 저 아니냐 이 말이야. 그거 운동하면 되지 뭐가요? 해피를 왜 초선 장애를 왜 지는 요걸 갖다 잘라가 먼지 끌어. 보시면서 뭐 저기 한숨도 좀 쉬시고 잠깐 수장님은 콕 잠깐 쉬시는데 아주 단순화시켜 얘기하면 집값 문제하고 혐오 문제입니다. 인도주택이 들어서면 분위기가 이제 더 싼 느낌이 들어서 내려간다는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더 많이 이제 이익을 생각하셔가지고 집을 사주기까지 바라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혐오 문제인데 어느 순간 청년들이 혐오의 대상이 된 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참 쉽게 뭐라고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행복주택이 아니라 모두가 뭐 싫어하고 기피하는 뭐 기피주택이라는 말이 진짜 걸맞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갖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어떤 자립의 주거 정책을 좀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마음으로 인정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거는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네가 마련해야 돼. 그것도 없지 않아 그게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공시를 매입해서 하지 여기 이 땅엔 안 되고 우리 동네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햇살둥지나 부산 청년 우리집 같은 공폐가를 이제 매입을 해서 혹은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만족도나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그 다양한 방식의 주거 지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소수 집단의 혹은 이제 기존 주민들의 주장을 위해서 이런 이제 편향된
잘못된 주장이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이게 위치가 진짜 안 좋은 데 있고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디 외곽에 있으면 이렇지 않습니다. 네.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정관에 있는 행복주택 계속 공실이 나고 있고 위치가 좋은 용호동은 14호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계속 청년에게 주택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이고요. 교통 수단이 없는 청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청년들도 싫어합니다. 제가 네. 하나 첨언하면 제가 서울 쪽 얘기를 드리면 서울에 안에 임대주택들 있잖아요. 네. 줄을 엄청 서가지고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10년, 20년 기다려야 되는데 경기도에 있는 임대주택은 거의 한 30~40%가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들이 멀리 가면 뭐 출퇴근에 오래 걸리잖아요. 청년이든 어째 뭐 저소득층이든 네. 그러면 그 시간을 차라리 하니 더 비싸게 주고 도심에 월세를 비싼 월세 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되는 그 비용 자체가 더 많이 책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리고 교통 문제 아까 하는데 오히려 서울에서도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네. 직주 근접이 안 되고 멀리 살면 그분들도 손해지만 서울도 손해라는 거예요. 서울 전체가 혼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와서 차라리 가까이 살면 네. 거기는 물론 약간 그런 게 있겠지만 네. 서울 전체 혼잡은 줄어들거든요. 네. 좀 답답합니다. 진행하면서도. 주거 관련 사업이 8개예요. 현재 행복주택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이 얘기 나눴고요. 네. 다른 주거 정책들은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드림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젊은 계층에게는 그곳의 주변 시세보다 아주 싸게 이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임대주택 형식의 정책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또 잘 되고 있느냐? 이것 또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왜요? 연제구 연산동 똑같이 또 연제구란 말이 나오네요. 네. 네, 부산시 제1호 부산 드림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승인까지 이미 다 받은 상태였는데 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가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아니, 시공사의 판단이 중간에 달라지면 이렇게 취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죠, 사업이 이게? 이제 취소가 됐고 18년도에 시공된 부산 진구 서면의 드림 아파트는 건립 중에 있지만은 이건 또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또한 이것 또한 진행이 뭐 아까와 비슷한 뭐 예, 이유일 거고요. 예, 네. 진행이 잘 되고 있질 않습니다. 아,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인데 청년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네. 사업 진행이 순탄치 못하다. 이게 참 씁쓸하고요. 당사자인 청년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청년을 위한 부산은 없는 겁니까? 정말 참 가슴이 아픈 말입니다. 무게감이 너무 세게 들어옵니다. 청년이 없는 부산. 오롯이 청년만을 위한 청년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그럼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 주거비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이 나왔어요. 네네. 1인 가구 청년 중에 이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월 월세 임대료 10만 원을 이제 19번까지 9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큰 재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는 그에 비해 적은 주택 공급 정책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 주거비를 완화하는 지원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예.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20만 원, 90원, 10만 원 지원해주면 정말 절반이 그렇죠. 네, 생활에 분명한 차이가 생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우회적인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현장에서는 반응이 더 좋았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업 중에 뭐 우리 김현지 사무국장의 평이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른이자 시의회 의원이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 월세 지원. 1000명이 받는다 그러면은 반 이상을 60% 이하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소장님, 실제로 청년의 얘기가 정책에 잘 반영된 잘된 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는 청년청이라는 게 있고 청년청. 네, 일종의 이제 청년 관련한 업무를 이제 하는 그런 부서를 네. 격상을 해서 청년 관련한 일을 하시던 분을 그 청년청장 그래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년 자치정부 이런 형태로 더 발전시킬 예정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당사자성이에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제일 잘 알죠. 다만 그들한테만 맡겨두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관여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그걸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청년들 얘기도 듣지 않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산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 관련 전담 인력을 보면 부산이 제일 적어요. 아, 그런 네. 부분들은 좀 서울은 지금 지금 17명의 중간 지원 조직까지 하면 제가 그때 거의 100명 단위 이상이 지금 하고 있는데 부산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짧게 예 아니요 비슷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 길게 하면 변명같이 들려요. 네. 서울시의 이 청년자치정부 네. 이런 거 네. 부산시도 앞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그렇습니까? 예, 청년 정책 로드맵에 네. 예, 뭐가 있냐면은 자립 보장, 활력 보장, 뭐 참여 보장이 있는데 이 참여 보장에서 말씀하신 그 부산시의 청년 자치 정부 수립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고 엊그저께 7월 9일에도 그 시장님께서 자치단체장에게 당부를 했어요. 예, 이것을 할 테니 협조를 잘해라 이렇게 강한 멘트를 했습니다. 예, 좀 이거는 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분명히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청년 정책들의 문제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데 네. 자, 과연 이 현실을 부산시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청년 정책이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빅벙커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이전에 해왔던 청년 정책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이제 정책의 대상화가 아닌 주체로 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10대 과제 중에는 자치정부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할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도 비슷한 네네 맞습니다. 하고 예, 있는데 네. 그 예산을 쓸 수 네. 있는 사업들을 발휘하고 네.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부산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사실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발굴을 하고 있고 제안도 이미 한 차례를 해봤거든요. 굉장히 저희도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사업 수가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번에 밝혀진 정책 같은 게 더 많은데 네. 이걸 다 관리할 수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 잘 이끌 수 있나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6개 사업이 청년 정책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지는데 이게 사실 21개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그게 큰 틀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관리를 돼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청년희망 정책과가 신설이 됐는데 이제 이 청년희망 정책과가 청년 사업에 있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고 예. 앞으로는 이제 이 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없애기도 하고 맞습니다. 잘 되는- 예. 청년 사업이 이제 긴 역사가 없다 보니까 성과 분석을 사실 하려면 이제 좀 이렇게 사업에 이게 쌓여야 되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2년 차다 보니까 올해에는 성과 분석이랑 모니터링 사업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사업에 피드백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시에서 청년 정책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문의사항들은 네. 사실 지금까지 어디 전화해야 할지 좀 몰라서 전화 못했던 네, 네, 경우도 네. 많더라고요. 네, 이쪽가로 네. 전화를 주시면 되는 네, 건가요? 전화를 주셔도 되고 저희 청년정책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에 의견을 쓰는 또 그게 있어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편하게 올려주셔도 되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제 전화번호 내보내시려고. 청년 정책 7870-8885-7870 과장 전화번호? 이거 내보내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한테 바로 한 번. 지난 3일 오거돈 시장이 민선 7기 청년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2022년까지 3년간 106개 사업에 4,921억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점은 뭐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 요거까지 챙기고 가야 우리도 타시도를 부러워하기만 하고 뭐 이런 것은 벗어날 수 있다. 청년 희망 정책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전부 다 이 취합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과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그 과의 그 성과 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놓으십시오. 내 과에서만 해야 돼라는 그 욕심을 내놓고 진정한 청년을 위한다면은 몰아주십시오. 그 청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몰아주시는 그런 어떤 용기와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오늘 이 얘기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좀 시원했어요. 유일하게 오늘. 그래요? 오늘 나눈 얘기 중에 좀 시원했고 가장 실효적이고 콕 집은 느낌이 들어서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또 긴 시간 얘기 나눠봤는데요. 한 청년과 세 중장년들 간의 토론이었는데 숫자의 문제였는지 몰라도 여전히 중장년이 얘기 많이 하고 듣는 듯한 느낌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마치면서도 정말 미안하고 네. 한 줄 평에서 좀 많이 할 수 없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을 찍고 싶습니다. 팩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한 하겠습니다. 줄평. 네. 청년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꺼이 함께 가야 할 부산의 미래입니다. 아, 이 박수 또 쳐드리고 싶다. 얘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그 바로 그 청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네. 정 소장님, 애매한 청년의 아버지. 애매한 연령 청년의 아버지. 예. 청년 정책 아는 만큼 잘 만들고 활용된다. 즉, 그래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 예. 자, 당사자이자 오늘 유일하게 고생하셨어요. 예, 우리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청년 없이 진행되는 청년 정책 헛짓거리다. 청년에게 좀 믿고 맡겨주시라. 표현이 좀 거칠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국어사전에 등재된 말이고요. 그럼요. 저 표현 안에 지금 청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 헛짓거리다. 가장 힘 써주셔야 돼요, 이 의원님이 현장에서는. 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끝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책 제목인가요, 그게? 예, 그런데 아프면 안 되죠, 청년이. 청년이 아프면 부산이 아프게 되고 부산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부산시의 청년 문제를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좀 밝은 분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